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슈퍼 차이나 중국. 오랜 친구를 넘어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현실인식이 요구됩니다. 올해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잘못 올렸다 미운털이 박힐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시청 위탁업체들을 고용인들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임금도 올려주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 광주 광산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광주 광산구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2시간 동안 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집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어야 했고 샤워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이 암흑에 둘러싸였습니다. 집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김치 냉장고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전기 담요는 물론 형광등도 전원을 눌러보지만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과 운남동 일대 400가구에 정전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신가동 일대 주택가 상가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변은 이렇게 칠흑같이 변했고 주민들은 추위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집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어야 했고 밥솥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저녁도 해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춥고 전기만 갈고 잔디 지르면 못돼. 나 혼자라 없으니까. 400가구 중 운남동 일대 300가구는 20분 만에 전기가 들어왔지만 신가동 지역 주택 100여 가구는 2시간 가까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아들은 싹 그런다고 해요. 이 근처 싹이? 예, 유은지 하고 호수가 여러 호수예요. 한전 측은 비와 함께 발생한 돌풍으로 비닐 같은 이물질이 변압기에 접촉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비닐을 이런 것들이 날려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 결함인지 아닌지 실제로 비닐이 날라가고 했는지 아니면은 뭐가 진짜 외물 접촉이 돼가지고 했는지는 이제 실제로 한번 봐봐야 되겠죠. 한전 측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정전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까지 내린 한겨울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며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올해 광주 MBC에서는 중국을 알고 준비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낙곤 취재부장이 중국 상하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광주 MBC는 올해 오랜 친구 라오펑여 중국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회부하고 분석하는 데 보도의 주안점을 두려야 합니다. 추상적인 친구,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친구. 중국은 더 이상 실용적이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무엇을 팔 수 있고 광주 전남으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먹을 것, 살 것, 팔 물건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2015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중국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와이탄 지역입니다. 상해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와보는 곳인데요. 뒷모습을 보면 발전된 중국의 모습을 그다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으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 상하이 푸동 지역입니다. 수많은 마천루가 즐비한 상하이. 지난 1980년대 후반 경제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40년대에도 이미 국제적인 도시였지만 잠시 침체기를 거친 뒤 이제 인구 3천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 급속도로 증가해 지난 2003년 1270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12년에는 6,747달러로 400% 넘게 증가했고 상하이 지역은 1인당 소득이 15,000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상해라는 지역은 경제적인 거라든가 생활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득 수준들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보면은 개방이 되어 있는 도시고요.
하지만 우리의 인식에는 아직도 20년 전 중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해를 비롯한 절강성 지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는 아직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가야지 1, 2년 안에 어떻게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은 한 해 평균 1억 명의 관광객들이 해외로 떠나는 거대 관광 대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만 연간 1,000만 명에 이르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시설이 없어 외면받고 있습니다. 因为中国的出境游客人的话，对购物其实需求量很大，但是目前在全罗南道的购物的场所其实不多。 거대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이웃나라 중국.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전라남도 상해 사무소 성경일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현지에 파견된 거 포함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지 얼마 되셨죠? 제가 한 21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없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에 우리 한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20여 년 전 중국만 기억을 하고 있지 지금 G2로 새롭게 부상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관광객만 해도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싹쓸이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명품 싹쓸이 관광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은 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지금 팔 수 있고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을 레저 식품을 개발한다면 그 한 좋은 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각 같은 거예요. 소비층은 우리 발효 된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또 집에서 사람들이 그걸 된장국을 끓여 먹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끓이는지 또 김치만 팔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가르쳐주면은 좀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1,000만 명인데 그중에 1%만이 광주 전남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무튼 면세점을 비롯한 프리미엄 아울렛 하루빨리 개설되면 지금보다의 관광객은 몇 배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현지 여행사들하고 미팅을 할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쇼핑몰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유대는 아직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어떠한 성격의 센터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개관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컨텐츠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중국 관광업계에서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도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각계각층의 계층 간의 교류를 좀 더 활성적으로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우리 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식 유대회 위원장이 신년 업무 보고에서 올해 최대 목표는 유대회 성공이라며 광주가 가진 소중한 가치와 문화를 바탕으로 대학 청년들이 하나 되는 축제장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남북 단일팀이나 북한 응원단을 기대하고 있는데 유대회를 계기로 남북이 더 가까워지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해 을미년, 삶은 팍팍하고 사회적 갈등은 깊지만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갔던 김양식 어민들이 무트로 돌아옵니다. 새해는 막 채취해온 김이 한가득입니다. 40살 김재경 씨가 바닷일을 시작한 건 3년 전. 15년 동안의 도시 생활 끝에 아내와 자식 셋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쟁이 생활도 있긴 하지만 그 좀 다 그렇잖아요. 월급쟁이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춥고 고된 바닷일이지만 밤 늦게 퇴근해 다음 날 출근하기 바빴던 도시 생활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풍요로움만 따라다녔던 과거보다
가족과 함께할 여유가 많은 지금 시골 생활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 봤을 때도 친구는 뭐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 그러면은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물김 위판장에 가장 늦게 도착한 건 30살 최철주 씨의 배입니다. 최 씨는 10년간의 도시 생활을 접고 지난해 여름부터 김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일궈온 바다 농사가 아직은 서툴고 낯설지만 미래의 꿈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애도 낳고요. 한 3, 40년 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요양병도 차리고요. 그렇게 살려고요. 하나 둘 떠났던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새 희망을 찾으면서 마을 전체에 활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 갓난 애기 울음소리란 게 들어본 지가 뭐 몇십 년이 됐는데 젊은 애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림하고 또 이렇게 방을 구해갖고 살고 애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수입이 짭짤한 일거리를 찾아 최근 5년 동안 전남의 바닷가 마을에 살림을 옮겨온 사람은 1,700여 명.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지역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었고 특히 10명 중 3명은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이 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나주에서 진행된 신년 인사회에서 시 도지사와 한전 사장은 광주 전남 지역의 혁신과 함께 지역을 글로벌하게 변모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전국 주요 사업장과 해외 사업장을 영상으로 연결하는 나주시대 첫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신년인 사회를 갖고 신뢰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는 지역 기업인과 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일민년 새해를 맞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KTX 호남선 개통과 하계 유대회 개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올해 열리는 행사를 기회 삼아 광주 전남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자고 결의했습니다. 시청에서 일하고 있지만 시청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됐기 때문인데요. 광주시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시청 청소를 맡고 있는 임혜순 씨는 일은 시청에서 하지만 실은 위탁업체 근로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노사 갈등으로 해고됐다 복직한 이 씨는 고용 안정이 가장 큰 희망사항입니다. 고기를 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좀 처우 개선을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광주시가 민선 6기 사회통합 차원에서 청소나 시설관리, 주차 안내 등 간접고용 근로자 74명을 1차로 직접 고용합니다. 광주시는 위탁업체가 가져갔던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매달 10에서 15% 정도 오르는 반면 예산은 해마다 2억 2천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성적으로 이뤄져온 간접 고용 관행에 변화가 일게 된 겁니다. 2년간의 준공무직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2017년까지는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면 정규직 전환까지 예고돼 있어 당사자들은 크게 반깁니다. 너무 좋지. 시에서 관리하면 우리 마음이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직접 2년 후에 직접 고용해준다 보니까 지금부터 마음이 불어가고 있어요.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74명 말고도 광주시 본청과 산하기관에는 위탁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근로자가 아직 822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들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등 470명의 비정규직도 단계적인 처우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사회통합정책이 예산 절감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광주시가 보여준 소통과 협의는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주목받을 만하다며 광주의 간접고용이라는 불합리한 고용 구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금호타이어가 임금 및 단체 협약 결렬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며 임단협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을 내일처럼 기뻐했는데 노사협상 결렬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지역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낚시어선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 정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경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정 씨가 관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파면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목포해경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금품 향응 수수와 부정한 관인 사용 등으로 파면됐고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정 형편을 생각하며 올려야 하지만 등록금을 올렸다가 미운 털이 박힐까 싶어서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상폭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인데 법정 한도인 2.4% 안에서 최대한 올린다는 게 학교 측의 생각입니다. 2.4% 인상이 상한이기 때문에 등심위 결정을 통해서 최대한 등록금을 올려야.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이 유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선대는 이 불이익도 감소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는 장학금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많을 거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올해부터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려도 시원치 않지만 정부의 눈밖에 날까 봐 올려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못 올리는 거지. 올리는 순간 뭐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 교육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해보니까. 이 때문에 광주 전남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쪽에 무게를 둔 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온 지방대학들은 속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교장 공모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장 공모제 지정학교 35곳 가운데 11곳은 지원자가 없어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또 1차 공모 당시에는 35개 학교 가운데 28개 학교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단 한 명에 불과해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등 교장 공모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한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절기답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이 4.5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을 밑돌며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광주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영하 3도로 당분간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에도 평년을 밑돌며 쌀쌀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당분간 체온 조절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영광과 한평, 여수, 고흥 등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지만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6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장성이 4도, 나주 5도, 담양도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보면 영암 5도, 강진 6도, 장흥도 6도로 흐린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낮 기온 아침에 비해 거의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 살펴보면 구례 5도, 광양 6도, 여수는 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